겨울 오후 따뜻한 조명이 켜진 레스토랑입니다. 딸의 결혼을 앞둔 어머니 은하는 긴장한 표정으로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곧 예비 사위와 그의 가족을 만날 시간. 20여 년을 혼자 딸을 키운 은하에게 이 자리는 떨림과 설렘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예비 사위 도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중년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하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가 그 남자의 얼굴과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현우. 20년 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은 이름. 한때 남편이었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깊은 배신을 안긴 사람. 그가 지금 딸의 예비 시아버지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은아 씨? 이현우 씨.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과 도윤은 어른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오래전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현우 역시 말을 잃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은하와 현우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과 수진이 애써 분위기를 밝히려 했지만 어색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물잔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고 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그들 사이에 흐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는 묻혀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 언제든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수지는 엄마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강한 엄마가 오늘만큼은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현우가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하 씨,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현우는 몰랐다고 자신도 충격이라고 말했지만 은하에게 그것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 3년 차 현우의 외도를 알았을 때의 충격.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의 절망. 그리고 혼자 딸을 낳고 키우며 견뎌낸 외로운 시간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지만 은하는 괜찮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아픔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려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현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은하와 함께 찍은 웨딩 사진. 그는 사진 속 은하의 미소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재혼을 하고 아들을 키우며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은하에 대한 죄책감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책감은 아들의 결혼으로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과거가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와 현우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수진과 도윤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진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은하와 현우가 부부였다는 것과
20년 전 이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 수진이에게 이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는 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아빠가 누구인지, 왜 헤어졌는지, 그 모든 것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아온 엄마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학생을 상담했습니다. 한 학생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 물었고 은하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상처는 남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은하 자신은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은하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앞에 앉은 수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엄마의 전 남편이라는 것, 그리고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은하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빠는 다른 여자를 사랑했어.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난 배신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만나던 사람과 수진을 낳았고 딸은 그녀가 다시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현우를 잊고 상처를 묻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수진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말없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간 현우는 아들 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왜 바람을 피웠냐고. 어떻게 한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었냐고. 현우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약했고 어리석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후회했다고. 은하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못한 채 죄책감 속에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자신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마주해야만 비로소 치유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은하와 현우,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 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를 마주하고 상처를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은하가 학교를 나서는데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려 했지만 현우는 간절하게 5분만 시간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은하는 돌아서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를 남긴 거 알아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은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원망했을지 조금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당신은 재혼도 하고 아들도 키우고 잘 살았잖아요.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20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밤마다 울면서 자책했던 시간들. 왜 나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끝없이 자문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현우의 사과 한마디로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 결혼식만 무사히 치르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현우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사과는 아직 그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도윤에게 결혼을 연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하지만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문제를 자신들이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두 사람은 사랑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결혼을 해도 되는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은하는 당연하다고 답했지만 수지는 엄마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행복하세요? 은하는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행복이란 오랫동안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우가 은하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한 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하는 수진의 간청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도윤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하가 다가가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사셨어요. 어머니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처럼 사셨어요. 은하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그의 모습.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 안 할래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 순간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상처를 묻으려 했던 20년. 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은하를 보고 놀란 듯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용서할 것 같았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당신이 편해지길 바랐어요. 제 사과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은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매일 밤 당신을 저주했어요. 근데 그게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새 삶을 사는데 저만 과거에 묶여 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재혼했지만 가정을 깨트린 죄책감과 당신에게 미안함도 마음 한켠에 늘 있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왜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리고 이기적이었어요. 회사 일로 힘들었고 당신은 늘 나보다 강해 보여서 저는 약한 사람에게 기댔어요. 내 자격지심이 이런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현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와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재혼했지만 당신처럼 사랑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 어머니는 저를 이해해 주려 했지만 도윤이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의 재혼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에요. 그는 은하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며칠 후 은하는 동료 교사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용서가 무엇이냐고. 동료는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말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놓아주라고 말해왔지만 정작 자신은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료는 은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 씨,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죠. 은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붙잡아온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은하는 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현우는 퇴원했고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 아이들이 결혼을 파기하기로 했답니다. 은하는 놀라며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도윤이가 말하더군요. 수진이 어머님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결혼할 수 없다고. 은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의 행복. 그것이 그녀가 20년을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자신의 원망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도윤 씨를 사랑하는데.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모두 제 잘못이에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이렇게 두 사람의 과거가 이제 자녀들의 미래까지 불행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딸의 행복을 위해 그것을 놓아줄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수진을 불러 앉혔습니다. 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은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우와의 결혼 생활, 그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혼자 수진을 낳고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있잖아.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그 원망을 붙잡고 있는 게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 너를 사랑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늘 무거웠어. 수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결혼해. 도윤 씨랑 행복해. 엄마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놓을 거야.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도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다음 날 은하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는 놀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현우 씨 아이들한테 전해주세요. 결혼 준비하라고. 전화 너머로 현우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 씨 정말 괜찮으세요?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할게요. 현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제 딸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거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식장을 비추었습니다. 은하는 드레스를 입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은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행복해야 돼. 알았지?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은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리고 엄마도 고마워. 복도에서 은하와 현우가 마주쳤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당신 젊었을 때 닮았어요. 은하는 작게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하 씨, 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한적한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 20년 전에 제대로 사과 못했죠. 당신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은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그는 비로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너무 오래 원망했어요. 근데 그 원망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을 봤을 때 깨달았어요. 제가 당신을 미워하는 만큼 저도 아프다는 걸. 그리고 그 미움이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상처를 준다는 걸요. 은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용서할게요. 당신을, 그리고 저 자신도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한테 진 빚을 갚을 수 없을 겁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서로 상처를 준 거예요. 당신도 저도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싶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은하는 현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은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당신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못 놓아준 게 미움 때문이었는지 미련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놓을게요. 그리고 가끔 아이들 경사 때 만나면 불편하지 않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진짜로 당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바라면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주례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용서하겠다는 약속을요. 그 순간 은하와 현우의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하겠다는 약속? 그것은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수지는 단상에서 부모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버님도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같이 사진 찍어요. 어머니, 오늘은 가족 사진 찍는 날이잖아요. 다 같이 찍어요. 은하와 현우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의 얼굴에는 각자 다른 감정이 담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은하는 물었습니다. 뭐가?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저의 행복만을 위해 주셔서요. 은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한편 현우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도윤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평생 그렇게 할게요. 현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남편이 될 거야. 도윤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은하는 야외 테라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추운데 여기 왜 나와 계세요?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공기 좀 쐬려고요. 오늘 고마웠어요. 현우도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저야말로요. 은하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쯤 어땠을까요?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을 용서한 은하,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현우. 자식을 향한 이들의 사랑이 결국 자신들을 위한 길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하는 오늘이었습니다.